감사합니다. 자, 이제 벡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거 자막할 때 촬영에 도움 주신 분 해가지고 올려줄게. 오태호.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 배울 때 중요해. 처음 배울 때.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자, 벡터의 용어를 지금부터 정리를 할 텐데, 자, 벡터의 제일 중요한 점 바로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벡터라 한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평행이동이 가장 벡터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시면 돼. 자, 물어볼게. 예를 들어 y는 x제곱을 5만큼 평행이동하다. 어떻게 좀 충분한 조건인가? 어떤 이차함수를 5만큼 평행이동한다. 충분한 표현이야? 자, 우리가 평행이동에서도 보면 5만큼 평행이동하는데 그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건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지 그 방향이 중요하고 그 실제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벡터 좀 헷갈리면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냥 평행이동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자, 평행이동처럼 크기와 방향이 주어진 그런 개념들을 우린 뭐라 한다?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럼 그냥 한 단의 예를 들면 뭐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좌표 평면상에 1,1이란 점이 있었다? 근데 이 점을 어디로 옮겼냐면 5,4란 점으로 옮겼다? 그럼 이 점을 1로 옮기냐? 이 점을 1로 옮기냐?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을 5,4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평행이동이자 벡터는요. 방향이 있는 선분. 방향이 있는 선분. 그래서 얘를 뭐로 하냐? 유향선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향선분.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어떤 점으로 옮겼는지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점을 내가 만약에 A라 하고 이 점의 이름을 B라고 하면 이 벡터가 시작하는 점을 뭐라고 부르고? 시점이라고 부르고. 자, 벡터가 끝나는 이 점을 뭐라 부른다? 종점이라 부른다. 이런 예를 내용들이 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옮기는, A에 있는 점을 B에 있는 점으로 옮기는 이 벡터를 기호로 A에서 B로 점을 옮기는 벡터다. 이렇게 보통 표시하고요. 선생님은 쓰기 귀찮아서 요거를 보통 이렇게 보통 표시하는데,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셔.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쓰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그따위로 쓰지 마 하시면 꼭 이렇게 화살표를 예쁘게 적어주시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벡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대문자 2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벡터입니다. 괜찮겠어? 평행이동 같은 거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몇 가지 용어를 더 정의를 해볼게. 자, 두 번째, 벡터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게. 자, 벡터의 크기는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벡터를 이렇게 어떤 선분으로 표시를 했잖아. 벡터의 크기의 정의는 바로 뭐다? 이 선분의 길이를 얘기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 그 뜻은 벡터를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고, 근데 거기 지금 외국에 있는 애들한테 야, 벡터의 크기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이라는 건 항상 뭐로 표현하다? 기호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값을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게 된다. 삼총사야. 항상 의미, 그 표현, 그리고 뜻. 자, 의미는 자, A, B의 길이, 얘를 부르는 이름을 벡터의 크기, 그다음 기호로는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X좌표가 4개 늘어났고 Y좌표가 3개 늘어났네?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5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A 벡터,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 AB의 크기를 5다라고 이렇게 예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해? 자, 벡터의 크기,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고 기호로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다음, 0벡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읽고요. 기호로는 뭐냐? 0 위에 벡터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예를 들어 3 더하기 1은 4다. 자, 3 더하기 1은 4예요 하는 요런 방향을 가지고 않고 방향은 없이 크기만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스칼라라고 해. 스칼라. 벡터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라 해서 얘는 스칼라.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 벡터.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0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썼지. 근데 이건 지금 0이란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 0과 닮아 있는, 자,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그럼 점을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선분의 길이가 0이니까 걔를 한국말로 0벡터,
기호로는 숫자 0 위에 화살표 적어줘서 0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겠냐? 자, 다음 역벡터. 우리가 왜 함수를 치면 역함수처럼 시점과 종점이 자, 그 벡터와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역벡터. 기호로는 마이너스 A 벡터를 표현하게 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자, B에서 A를 바라보는 벡터는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하고 서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스칼라에서 마이너스 썼던 것처럼 편하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바로 역벡터예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요거 간단한 얘기잖아. 스칼라는 뭐 필요 없는 것 같고. 자, A에서 B로 옮기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A라 하고 크기, 기호수는 이렇게 하고 얘랑 서로 역벡터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막 해야 돼. 곱셈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자, 그런 연상하기 전에 기본적인 벡터의 어떤 의미, 뜻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요. 오늘 출근하면서 또 약간 좀 가슴 찡한 또 일이 있었는데 가슴 찡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제 집사람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네 좀 놀러 가라 그랬어. 우리 부모님도 애들 보고 싶어 하니까 출근하면서 야 엄마 아빠는 오늘 좀 할 일 없으면 놀러 갔다 와. 그랬더니 알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출근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 좀 쉬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자주 오지 않으니까 다음에 와라 그러면 또 이제 언제 보기 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 보고 이제 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병원 가가지고 닌겔 맞고 어른들은 또 이게 닌겔 맞는 걸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 주사 맞고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닌겔 맞고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참 이제 자식의 이 아들보다 사실은 이제는 손자들을 사실 좋아하더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번듯한 직장 갖고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살잖아. 그러니까 니네 부모님이 니네 쳐다도 안 봐요. 니네 애 자식을 보지 손자 손녀 보지 내가 와도 뭐 왔냐 눈길도 안 줘요. 눈길도 안 줘. 눈길도 안 줘. 아까 서운하게 하면서도 뭐 그냥 이해는 해요. 자, 다음 내용 볼게. 자, 같은 벡터 볼게. 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AB 벡터가 뭐였냐면 1,1을 5,4로 옮기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런 벡터였는데 예를 들어 이런 점이 있었어. 4,6이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이 점을 어디로 지금 내가 옮길 거냐면 이 점을 혹혹 하니까 자, 8,9라는 점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해. 그럼 지금 이 평행이동과 이 평행이동은 같은 평행이동이야? 다른 평행이동이야? 생각해봐. X가 4 늘고 Y 3 늘고 저거 X 4 늘고 Y 3 늘고 똑같지? 그지? 근데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하는 시점은 다르지만 크기와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해. 그래서 용어 같은 벡터 의미 뭐냐? 시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우리는 서로 같은 벡터라 하고 등호를 이용해서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 C, 미안해. 이 점의 좌표 D라고 하면 이 벡터와 일치하더라. 그래서 AB 벡터는 누구하고 일치하더라? CD 벡터와 일치하고 그래서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뭐라 그러냐면 평행한데 길이까지 같잖아. 그럼 얘를 연결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온다?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벡터의 개념은 기본 개념은 끝이에요. 자, 시점이 달라도 평행사변형에 서로 마주보는 선분으로 만들어지는 그 벡터들은 크기와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벡터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다 그림 돼 있어요. 그죠? 그림 돼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굳이 뭐 안 적어도 되겠지만 자, 이제 벡터의 연산 이제 중요한 거야. 자, 벡터를 더해야 돼. 근데 벡터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개념이 내가 과학 선생님 아니기 때문에 과학 얘기는 안 하겠지만 힘 같은 거 있잖아요. 힘. 알짜 힘 알아? 혹시 알짜 힘? 알짜 힘 안다. 나 알짜 힘 알아요. 들어본 적 있다. 알짜 힘. 알짜 힘은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그죠? 이동 방향에 실제로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벡터라는 게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적인 행동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뭐 그건 그때 치고 아무튼 벡터하고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식으로 더하는 방법. 자, 보세요. AB 벡터하고 BC 벡터 더한다. 자, 의미 봐. 의미.
자, 벡터는 평행이동이라 했어. 어떤 점을 다른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 야, A를 B로 옮기는 행동을 하고. 근데 그 B에 있는 점을 C로 옮겼어. 그럼 결과적으로 A에 있던 점이 C로 옮기게 되니까 벡터 두 개를 더할 땐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일치해야 벡터 연산 가능하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 AC 벡터 나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벡터가 왜 숫자도 1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1 똑같듯이 벡터도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 적어둘게. 자, 교환 법칙이 이렇게 성립해서 자, 순서 바꿔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얘랑 같아지면 요거는 이제 식으로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 식으로.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다. 근데 요거는 그냥 처음에만 조금 하고 그 이후에는 항상 니네가 그림으로 벡터를 더할 필요가 있다. 보세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A 벡터가 있었고 여기에 B 벡터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라 라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래. 결과물은 똑같겠지? 내 해석하기 나름이야.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이게 편할 때가 있는데 이따 문제 정리하다 보시면 알 거야. 뭐가 편한지는 이제 보시면 아는데. 자, 그래서 전달의 개념은 뭐냐면 자, 벡터라는 게 평행이동 같은 거라 했으니까 자,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더하고 싶냐?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야, 여기에 A 벡터 있지? 그래서 한 벡터의 종점에 다른 벡터의 시점을 갖다 놓는 거야. 한 벡터의 종점에 다른 벡터의 시점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벡터의 덧셈이 평행이동 같은 거라 했으니까 옮기고 옮겨서 그 두 개의 벡터의 합은 바로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 자, 두 개 벡터를 더하는데 한 벡터의 종점에 다른 벡터를 갖다 놓고 그래서 요 놈을 바로 두 개의 벡터의 합이다라고 표현하는 요걸 그냥 우리는 편하게 전달 개념이라 보시게. 전달 개념. 자, 두 번째.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벡터를 더하냐? 너의 벡터의 시점과 나의 벡터의 시점을 더해. 그럼 사실은 얘랑 비교해보면 야, 요게 A 벡터잖아. 요것도 A 벡터니까 요게 당연히 A 벡터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 다시 한번 요거 A 벡터고 요것도 A 벡터고 그럼 얘랑 사실 다를 게 없지만 자, 벡터를 더할 때 사실은 이 계산을 더 많이 한다. 자, 벡터와 벡터를 덧셈을 할 때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 후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대각선을 만들어지는 새로운 벡터를 벡터와 벡터의 덧셈으로 이건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벡터를 만든 양반이 이게 벡터의 덧셈이야 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정의에 따라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벡터의 덧셈입니다. 자, 이제 벡터의 뺄셈 볼게요. 자, 벡터의 뺄셈. 요거는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요거 좀 밑줄 칠게요. 선생님 중요한 건 당연히 색칠했지만 시점 통일. 자, 벡터 문제를 풀다가 애들이 사실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아예 해석 자체를 불가능해. 해석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이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고 있는 친구가 너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뒤에 있잖아 지금. 그지? 그죠? 너의 입장에서 보면 너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 지금. 그지? 너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있잖아. 그지? 하나의 위치를 해석하는데도 어느 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그래서 벡터 문제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문제에 주어진 벡터의 시점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데 그 벡터의 시점의 통일을 뭐로 한다? 뺄셈을 통해서 벡터의 시점을 통일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여기 있는 이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자, 누구랑 더하면 B 벡터랑 X 벡터 더하잖아? 그게 A 벡터야. 방금 했던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자, 전달의 개념으로 B 벡터에 X 벡터를 더해주면 A 벡터더라. B 벡터에 X 벡터를 더하면 A 벡터인데 그럼 여기는 X 벡터를 이걸 사실은 이항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항이라 할게. 더하기 넘어가면 빼기 되듯이. 그럼 여기는 B 벡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 벡터고 여기다 또 적어주세요. 요거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로 원래 해석을 해. 벡터의 뺄셈. 자, 무슨 얘기냐면 오랜만에 배우니까 설명해줄게. 야, 여기 지금 A 벡터가 있어. 요건 안 적으셔도 돼. 그냥 이해해. A 벡터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 B 벡터가 있었던 거야. 그럼 아까 A 벡터가 B 벡터를 더하는 방법 배웠지? 근데 뭘 할 거냐? 야, 만약에 A 벡터 더하기 아니야!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계산하라고 니네한테 주어지면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라?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기 개념으로.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이 B 벡터랑 뭐라 그랬어? 방향은 정반대면서 크기가 같은 벡터니까. 오케이. 네가 B 벡터냐? 그럼 내가 마이너스 B 벡터인데
내가 마이너스 b벡터인데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자. 자, 그래서 이 벡터의 시점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얘가 마이너스 b벡터예요. 얘가 마이너스 b벡터예요.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얘를 바로 뭐라 하자. 얘를 바로 A 벡터 빼기 B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하자. 근데 거의 안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벡터의 뺄셈은요. 역벡터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본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뭐 해본다? 시점 통일하라고 배운 거야. 여기 잠깐 볼게. 기호로 볼게. 자, 선생님 이렇게 X벡터가 A 빼기 B 벡터가 이해했어. 이항해서 그렇게 됐는데 기호로 잠깐 한번 보게. 기호로 보세요. 자, 여기 있는 X벡터는 바로 이 벡터라 B를 시점으로 하고 A를 종점으로 하는 요 벡터인데 그럼 스몰 A 벡터 봤어. 스몰 A 벡터는 중요해? 중요해. 팔 내려. 야, A 벡터는 뭐냐면 O에서 시점으로 하고 A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고 스몰 B 벡터는 뭐다? O를 시점으로 하고 B를 종점으로 하는 요 벡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O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만약에 점의 이름이 P였다 생각을 해볼게. 그럼 왼쪽은 바뀔 게 없죠? 그죠? 근데 O라는 점이 P라는 점으로 바뀌면 BA라는 벡터를 PA 빼기 PB로 바꿔도 돼요.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바꿔도 되고 만약에 이 점이 P가 아니라 만약에 M이었다 라고 하시면 자, MB 벡터의 BA 벡터 관계 MA 벡터니까 요 앞에 있는 시점은 내가 원하는 무엇으로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A, BA이면은 A가 앞에 오는지 B가 앞에 오는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편하게 설명할게 또. 야, 300원이 있었어. 500원이 됐어. 200이야 마이너스 200이야? 200이야 마이너스 200이야? 그냥 물어볼게. 200이야 마이너스 200이야? 200이야 마이너스 200이야? 300이네. 200이지. 우리가 어떤 증가 감소량을 볼 때는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돼. 그래서 니네가 어떤 벡터를 내 맘대로의 시점으로 바꾼데 시점은 네 맘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된다. 요것만 니네가 조심해 주시면 된다. 알겠지? 다시 한번 내 맘대로의 시점으로 바꿔주는 건 상관없는데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렇게 벡터의 시점을 통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통일해서 뭐에다 쓰냐? 잘 모르는 건데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자, 이게 바로 벡터의 뺄셈이라고 보시면 돼. 자, 거기 지금 다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벡터의 뺄셈은 시점을 통일하는 데 사용하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게 된다.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밑에 있는 벡터의 실수배. 자, 우리 또 이제 좀 그림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자, 기본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은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생소해, 이 부분은.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스칼라랑은 다르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하인은 왜 이렇게 맨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 멋으로? 머리를 안 감아서? 왜? 갔다 오세요. 얼른 다녀오세요. 졸려서 그러지? 그래. 다녀오세요. 좀 우리 설명하고 있을게 좀? 그래. 야, 벡터의 실수배와 평행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텐데 여기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 자, 거기 있는 그림하고 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예를 듭니다. 여기 선생님이 등간격으로 점을 찍었어요. 등간격으로 점을 찍었어. 등간격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얘를 A 벡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숫자와 벡터를 곱한 건 뭐로 정의가 되냐면 숫자가 양수면 방향이 같고 숫자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 이 벡터의 크기는 2배면서 방향이 같은 예를 들어 이 벡터 얘를 뭐라 하냐? 2 곱하기 A 벡터라 표현을 해. 방향 같아. 근데 길이만 2배야. 그래? 그러면 이 벡터를 뭐라 하냐? 요거 뭐라 요거. 방향이 같은데 크기가 3배니까 얘를 3A 벡터다. 이렇게 설명하고 근데 방향이 반대야. 방향이 반대면 음수를 붙여. 네가 A 벡터니? 요건 뭐다? 마이너스 2A 벡터.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뭐 이런 벡터가 있다. 그럼 요거는 밑으로 1칸, 2칸, 3칸, 4칸, 5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A 벡터다. 그래서 벡터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양수면 같은 방향, 크기만 K배. 근데 만약에 K값이 음수면 방향은 반대. 근데 크기는 절대가 K배. 그래서 벡터 앞에 곱해지는 숫자는 바로 요런 식을 의미하게 된다. 괜찮겠냐? 근데 만약에 곱해지는 숫자가 0이거나 벡터가 만약에 0벡터면 그 곱한 결과도 이렇게 0벡터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것만 설명할게요. 자,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면 두 개의 벡터를 서로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평행기호인 요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벡터들이 다 평행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오해를 하는 게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같은 방향인 것만 평행하다 생각하는데 정반대 방향에 있는 이 두 벡터 사이의 관계도 서로 평행하다 한다. 벡터끼리 서로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두 개의 벡터를 서로 평행하다고 하게 된다. 자, 이게 일단 또 하나의 개념이 돼요. 자, 오늘 설명할 마지막 개념 하나 설명하면 문제풀이 하면 되니까. 자, 제일 밑에 있는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기 위한 조건. 좀 알겠냐? 좀 알겠어? 나 기백 처음 배운다. 기백 처음 배운다 있었잖아. 좀 알겠어?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학을 배우는데 이 몇 가지 재능이 있어요. 처음 설명한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는 이해력, 그리고 배운 내용을 금세금세 문제에 적용하는 적용력, 또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이게 심화 문제를 접하는 응용력, 여러 가지 참 있는데 뭐 기억력도 있고 내가 풀어봤던 문제를 계속 기억하는 기억력도 또 수학을 잘하는데 또 이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실함. 다 집어쳐도 돼. 머리가 좋고 실제로 그 들어본 적 있지? 뭐 서울대 간 사람들 IQ 조사해보면 실제로 그 높지 않다고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좋은 대학이 아니야. 누가 이제 얼마만큼 성실하게 공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뭐 그런 거 나한테 볼게. 야, 왜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장황의 문제를 해야 되냐면, 아 그리고 오타 수정하세요. 니네 보니까 여기가 AOA가 요게 잘못돼 있어. 요거 B로 수정해줘. 니네 지금 갖고 있는 프린트에 보면은 요 부분이 잘못돼 있어. 찾으세요. 자, 2번 동그라미 OA 벡터가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제일 밑에. 여기. KOA가 아니라 OB야 돼. 여기 B야 돼, B. 니네 프린트는 여기 A라고 돼 있어요. 이거 B로 수정해 주세요. 내가 다 훑어보고 사실 인쇄를 눌렀는데, 야 봐봐. 해석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야, 좌표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는 요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면 되냐면 두 개씩을 연립을 하시면 돼. 근데 벡터는 그런 게 안 돼. 그래서 벡터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의 교점을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 직선이잖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벡터씩 하나 세우고, 그리고 여기는 이 점과 이 점이 한 점에 있는 벡터씩 세운 다음에 그 둘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조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메인 주제로 사실 나오는 이유가 나중엔 엄청나게 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해볼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 잘 보셔야 돼. 내랑 자꾸 눈빛이 안 맞으니까 이게 자꾸 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모자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세요. 지양 알지? 지양.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알겠지? 자, 보세요. 야,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은 같은데 크기만 다르지? 그래서 저 두 개의 벡터를 서로 평행하다 하고 저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실수배다로 해석하는 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가장 쉽고. 자, 다시. 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면 이 벡터랑 이 벡터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만 달라? 실수배야. 그래서 AC 벡터를 AB 벡터의 실수배다 라고 1번처럼 표시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 놈을 외부에 있는 점 O로 시점 통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얘를 내가 외부에 있는 점 O로 시점 통일을 한번 해볼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그럼 좌변은 시점 통일 하잖아. OC 빼기 OA라 쓸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시점은 내 맘대로 써도 돼. 근데 뺄 때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라 그랬어. 뒤에 있는 C에서 앞에 있는 A를 빼줘라. 시점 통일 한 겁니다. 이게 시점 통일이에요. 그 오른쪽 K배 하고,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O로 통일해주면 이 친구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구나 라고 요렇게 벡터의 시점을 O로 통일을 해본 거야. 그 여기는 OC만 남겼어. 집중해. 이거 넘기면 1OA에서 KOA를 빼니까 1 빼기 K만큼의 OA 벡터가 만들어지고, 자, 얘랑 곱하면 K 곱하기 OB 벡터가 돼서,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 요 식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거야. 근데 C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B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A가 기준이 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표시해 두셔야 돼. 개수의 합은 반드시 1이 돼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상황. 요거는 옆에다가 얘를 적어두세요. 야, 그만 좀 졸아라. 야, 이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O란 점에서 A란 점을 표시하는데 OB 벡터하고 OC 벡터에 내 맘대로 개수를 곱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개수합이 반드시 1이 돼주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x배다 하면 1 빼기 x배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1 빼기 x배다. 예를 들자면 개수합이 1이 되게끔. 근데 선생님 OB로 하면 안 되나요? OB. 그럼 OB를 OA와 OC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합만 1이 되면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EM 더하기를 뺐다. 그거만큼의 OB 벡터를 했다. 라고 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EM의 OC 벡터 이렇게 표시하면 돼. 개수합만 1이면 돼. 개수합만 1이 되면 세 점은 한 직선상에 놓이게 되게 된다. 그거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걔를 좀 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표시한 것이 자, OC라는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개수함은 반드시 1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봐봐.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점이 이 두 점에 뭐냐면 내분점이 돼. 이 점은 두 점에 뭐가 되면 외분점이 되고 여기는 점 C는 A하고 B란 점에 또 외분점이 돼. 내분점, 외분점. 그래서 사실은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세 점이 서로 내분점과 외분점 사이에 관계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분점 공식 한번 잠깐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고1 때 과정이 나오게 되냐면 졸지 마시고 좀 힘들다. 허리 아파서 지금 소리 지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x2 더하기 n 곱하기 x1이 요게 이제 x1과 x2의 m 대 n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인데 내가 얘를 잠깐 한번 분석을 해봤지.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x2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n 곱하기 x1 가만히 봤더니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한 직선상에 있으니까 그 개수합을 보세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들도 사실은 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리고 m과 n은 항상 자연수 비례이기 때문에 양수고 양수구나. 그래서 지금 s 더하기 t인데 기억해 둘 건 메모해 두셔. s도 0보다 크고 t도 0보다 크게 되면 이게 내분점이 되는구나. 내분점.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외분점이 되게 되는구나. 목고가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 야, 니네가 좀 이해가 안 될까 해서 또 외분점 공식도 있어요.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m-n분의 m 곱하기 x2 빼기 n 곱하기 x1인데 요것도 정리하잖아. 그럼 m 빼기 n분의 m 곱하기 x2 빼기 n 빼기 n분의 n 곱하기 x1 이래서 자, 이 개수의 합 보세요. 얘랑 개수고 요것도 개수거든. 두 개 더해주시면 항상 얼마다? 1이죠. 1이지? 1이지? 근데 m하고 n 중에 누가 큰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지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알겠지만 한 친구는 양수가 되고 무조건 한 친구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개수가 모두 양수면 내분점,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외분점이 되게 된다. 이런 것도 다 나중에 해석하는 데 필요하니까 같이 메모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들도 사실 다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부분이구나. 자, 오늘 일단 설명한 개념은 이런 개념들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니네가 기본적으로 스칼라랑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연산이랑은 좀 다른 개념을 지금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지금 처음 배우거나 지금 경험이 부족하니까 많은 문제들 보시다 보면은 아마 익숙해질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푸시냐? 요걸 보내주시면 돼요. 자, 평면 벡터 연산. 요게 오늘 한 몇 문제 정도를 풀 거냐면은 뭐 적진 않은데 여기가 지금 한 12문제고 요거 한 10문제니까 한 22문제 정도를 풀 거거든. 그거 풀면 오늘 수업은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자, 처음 근데 우리가 좀 자, 그래서 평면 벡터부터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은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책으로 그냥 해버리면 사실은 복사비도 안 들어요, 선생님이.
근데 사실 이게 프린트로 하는 이유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모두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하고 사실 프린트 만드는 거라 니네가 근데 열심히 안 하시면은 나의 이런 노력이나 내 복사비가 똥이 되는 거야. 똥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잘 메모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매뉴얼처럼 이렇게 이런 유의 문제는 푸는 거구나라는 매뉴얼처럼 니네가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그냥 프린트 선생님이 칼라로 왜 뽑아준다고? 그냥 버리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클리어 파일이나 이런 걸 잘 저장해가지고 니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했었지라고 이렇게 하는 매뉴얼, 설명서처럼 니네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했으니까 자, 바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는 문제가 간단한데 이 문제 하나 꼴랑 풀자는 게 아니라 이 정육각형이 벡터 문제를 해석하는 데 되게 많은 사실은 도움을 좀 주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게 좀 사실 많아요. 내 거 이거 어디 갔지? 이거 교사용 이거고. 이거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클리어 파일에 주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프린트는 돌아다니면 100% 잊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선생님 잊어버려서 그러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선생님이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일단 정육각형이야. 여기 겁나게 많은 평행 사변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본 연습하기는 참 좋은 도형인데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A에서 B를 바라보는 이 벡터와 같은 벡터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은 벡터는 평행 사변으로 만들어진다 했기 때문에 요 벡터랑 같은 벡터는 뭐냐? 요거예요. F5. 근데 요런 평행 사변형의 입장에서 보자면 OC 벡터도 얘랑 같은 벡터고 근데 요렇게도 평행 사변형 되니까 ED 벡터도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개다. 정답은 3개. 그 벡터는 바로 F5 벡터도 되고 그 다음에 OC 벡터도 되고 OC 벡터도 되고 그 다음에 ED 벡터도 되게 된다. 자, 요 3개의 벡터가 방금 했던 AB 벡터와 같은 벡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 선생님이 유제 문제를 좀 몇 개 낼 텐데 요거 꼭 같이 적어주셔야 돼. 정리하면서 들어. 정리하면서. 첫 번째, 야, AB 벡터하고 AF 벡터를 더하면 과연 뭘까? 두 번째, AB 벡터에다가 뭘 더할 거냐면 AO 벡터를 더하면 뭘까? 세 번째, AB 벡터에다가 뭘 더할 거냐면 AE 벡터를 더하면 뭘까? 그리고 AF 벡터에서 뭘 뺄 거냐면 ED 벡터를 빼면 뭘까? 자, 요런 벡터의 연산 결과들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거야. 가장 기본적이고 덧셈 뺄셈이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데니까 잘 한번 보셔야 된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AF 벡터 쓰면은 요게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냥 보통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쓰는데, 많이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셔, 가끔가다. 되게 싫어하는. 이러면 막 이건 틀린 거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쓰신지 잘 보고, 자, 가볼까요? 야, AB하고 AF를 더하겠대? AB하고 AF를 더하잖아? 그럼 니네가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라 이거야. 그래서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벡터인 이거의 정답 바로 뭐다? AO 벡터구나. AO 벡터. 그럼 두 번째, 들으면서 정리해. 천천히 할게. AB 벡터하고 AO 벡터를 더하겠대. AB 벡터야. 여기다 뭐 더하겠다? AO 벡터를 더하겠대. 아연아, 그 결과물은 무슨 벡터일까요? 보이세요? 평행사변이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무슨 벡터? A. 잘 안 보여? AC 벡터, AC 벡터.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덧셈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AC 벡터가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AB랑 AE를 더해라. 야, AB랑 AE라고 하는 요 벡터를 더해라. 그럼 얘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바로 AG 벡터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벡터 덧셈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돼. 자, 근데 뺄셈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래. 자,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자, 이제 뺄셈 덧셈에 대한 내용은 이게 해결이 됐고, 그럼 뺄셈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내가 보여줄 텐데,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요. 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F 벡터 더하기, 아까 왜 이 역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바뀐 거라 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 G2 벡터라고 바꿀 수가 있어. 백이니까 역벡터. 그럼 뒤에 놈의 시점과 종점을 바꿔서 G2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F 표현해봤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DE 표현해봐. D 뭡니까? 요거예요.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벡터를 더할 때 방법이 뭐 전달이란 개념이 있고 뭐 평행 삼인형이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 DE 벡터는 어떤 벡터와 같은 벡터냐면 BA 벡터와 같은 벡터가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AF 벡터 더하기 자 BA 벡터라고. 왜냐면 DE 벡터하고 DE 벡터하고 그죠? BA 벡터 같은 벡터니까 같은 벡터라고 놨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벌써 끝났어. 그림으로 보면 야 B를 A로 옮기고 A를 F로 옮기니까 바로 BF 벡터구나.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로 옮기니까 바로 BF 벡터구나.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초보자니까 아직은. 자, 여러 가지 벡터 우리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교환 법칙에 의해서 BA 벡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F 벡터를 나중에 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운데가 같으니까 그 연산 결과가 BF 벡터와 같다. 이렇게 덧셈 뺄셈 하는 방법, 이것도 필요해. 자,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겠지? 자, 하나 더 하기 전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정리하세요. 자, 정리를 AF 빼기 ED를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천천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야. 벡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건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 많이 졸립지? 졸리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지금 표정으로. 죽겠는데 자꾸 관심 꺼라, 그지? 관심 꺼라. 오케이. 관심 끄면 확실히 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너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수업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좀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어. 정말 뭐 계속 존다든지 가끔 가다 그런 친구 있는데 선생님이 좀 내공이 좀 쌓였기 때문에 거기만 딱 안 보는 선생님이 스킬이 있어요. 딱. 이게 막 졸잖아? 그럼 거기만 딱 안 볼 수가 있어. 다 이렇게 딱 보는데 거기만 딱 안 보고 수업하는 스킬이 있어요.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졸고 그러면 막 쳐가지고 막 깨우잖아, 그지? 선생님들이 몇 년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 안 볼 수가 있어. 딱 안 보면 돼. 그쪽을 딱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리됐니? 두 번째 볼게. 자, 선생님 지금 내가 하는 건 다양한 풀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자, 벡터를 계산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점 통일이라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이 벡터의 시점을 5로 한번 통일을 해볼 거야. 간다? 이거 봐라. 시점 5로 통일하잖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얘를 OF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빼기 OD 벡터 빼기 OE 벡터다라고 각각의 벡터를 시점을 전부 다 5로 지금 현재 통일을 해주게 된 거예요. 노신 졸지 마, 씨. 야, 그런데 내가 그 얘기했다고 진짜 그렇게 대놓고 좋냐? 야, 마이너스 OA 벡터에 더하기 OD 벡터에 미쳤나봐. 빼기 OD 벡터에 그 다음에 더하기 OE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를 잠깐 볼게. 야, 중간에 이 친구를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OA 벡터 더하기 OD 벡터를 할 건데 야, OA 벡터, OD 벡터 더해봐. 뭘까요? O에서 A를 바라보는 이 벡터랑 O에서 D를 바라보는 이 벡터랑 두 개의 벡터를 더했대. 0벡터겠지. 힘의 합력이 0이다라 생각해도 편하고, 아니면 선생님 OA 더하기 OD가 왜 0벡터냐? 아니 요거하고 요 벡터 같은 벡터라며. 그 요 벡터 대신 얘를 계산해주면 O에 있던 점을 A로 옮겼는데 그 A점을 다시 O로 옮겼잖아, 그지? 그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벡터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이 친구는 0벡터가 된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남는 건 누가 남게 된다? OF 벡터랑 OE 벡터를 더하라는 뜻이구나. 가운데가 사라져서 그럼 OF 어딨나요? OF 여기 있어요. OF 여기 있고 OE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벡터는 어떻게 더하죠? 마찬가지로 OE 벡터는 BO 벡터랑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자, OF는 그대로 두고 OE라고 하는 요 벡터는 BO 벡터와 같은 벡터게 BO 벡터와 같은 벡터고 교환 법칙에 의해서 BO 벡터 더하기 OF 벡터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BF 벡터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세요. 자, 지금 되게 쓸데없는 짓 한 거거든, 솔직히. 엄청나게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사실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많은데 엄청 쓸데없는 짓을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과정 중에 우리가 평소 해보지 못했던 벡터의 연산 성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순서대로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벡터 연산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자, 원래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야,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원래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AF 벡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D 벡터 해가지고 그림으로 해결하면 뿅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일부러 좀 풀어 쓴 거야. 이런저런 저런 방법들을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벡터 기본이다. 자, 처음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뒷부분은 그냥 슬슬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설명합니다. 정리됐죠? 자, 두 번째. 그림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있는 이 벡터 연산 중에 참과 거짓인 것, 참인 거,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은 걸 구별을 해달라.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야, 이 첫 번째 식을 봤다? A가 B로 점을 옮겼는데 그 B가 점을 C로 다시 옮겼고 근데 그 C가 다시 A로 점을 옮겼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뭐죠? AC 벡터예요. AC 벡터. 근데 AC 벡터랑 CA 벡터 더하면 어떻게 돼? 0벡터 되겠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두 번째 걸 또 봤어. 그게 빼기가 있어요. 빼기. 그래서 빼기가 뒤에 있는 놈의 시점과 종점을 바꾼단 말이지. 그러면 니은의 좌변은 A에서 C를 쳐다보고 B에서 A를 쳐다보고 근데 마이너스가 얘를 플러스 CD 벡터로 바꿔놓고 보면 교환법칙에서 얘랑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위치를 바꾸면 BA 벡터 더하기 AC 벡터 더하기 CD 벡터가 되니까 B가 A로 옮기고 걔를 C로 옮기고 걔를 D로 옮기니까 결과적으로 B에서 D로 벡터를 옮기게 되는구나. 니은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구나. 근데 마지막 에이 졸지 말라니까 지그릇을 봤어요. 저걸 봤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방금처럼 막 저렇게 조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라? 시점 통일. 자, 돌아가면서 물어볼게. 이거 시점 5로 통일하면 뭐야? 말해봐. 뭐 빼기 뭐야? 5B 빼기 5C. 자, 요거 시점 통일하면 뭐야? 5D 빼기 5A. 자, 세 번째 시고 밖에 얼마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지. 50 빼기 5D. 50 빼기 5D. 처음엔 틀려도 돼. 다음에 틀리면 때릴 거야. 다음 마지막 요거 바꾸면 뭐죠? 자, 5D 빼기 5B가 되게 되는 거야. 시점을 전부 다 5로 바꿔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빼기 5C 더하기 5C 사라졌어. 더하기 5D랑 빼기 5D 사라졌어. 빼기 5B랑 더하기 5B 사라졌어.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어? 5D 빼기 5A가 남았어.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합쳐주시면 A에서 D를 바라보는 벡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조립을 할 수 있으면 하셔. 근데 잘 안 돼. 그냥 시점 통일하면 웬만하면 해결돼요. 벡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점 통일이야. 벡터 전체를 아우렀을 때 벡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점 통일. 시점 통일. 뺄셈을 통해서 시점을 통일해야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너무 여유 부리면 나중에 좀 콩닥콩닥 시간이 쫄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을 때 좀 바짝 당겨 놓을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의 평행 사변형이 있었다. 근데 AD 벡터를 AB 벡터와 AC 벡터의 실수배 합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풀지 않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보세요. 야, AD 벡터라는 벡터가 있었어? 어떤 벡터야? 이런 벡터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벡터를 AB 벡터와 AC 벡터의 적당한 실수의 합으로 표현하고 싶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도는 이거야. 야, 내가 얘 벡터를 좀 약간 실수배 해가지고 좀 더 한 1.5배 정도 하고 이 벡터를 한 1.2배 정도 해서 평행 사변형 만들면 요거 만들 수 있잖아, 그제? 그럼 이 벡터의 몇 배를 하고 이 벡터의 몇 배를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야 녹색 벡터가 되나요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근데 그림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림은 어떻게 풉니까? 의도는 그렇다고. 의도는 AD 벡터를 이 녹색 벡터를 기본으로 주어진 AB와 AC라는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몇 배씩을 하고 더해줘야지만 녹색 벡터가 될 것이냐 물어보는 문제의 의도는 이거다. 근데 이렇게 푸지 않아요. 자, 수학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선생님은 기본 벡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기본 벡터. 뭐냐면 여기는 벡터 중에 가장 간단한 벡터인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을 옮기는 벡터를 선생님이 스몰 x 벡터라 하고
여기서 점을 올리는 이 벡터를 뭐로 할 거냐? 스몰 y 벡터에서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스몰 x와 스몰 y로 표현을 할 거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A에서 G로 지금 현재 점을 옮기려면 요거 4번, 요거 2번. 인정? 요거 4번. 1번, 2번, 3번, 4번. 요거 2번, 1번, 2번. 오케이? 그래서 O 아니야. A에서 D를 옮기는 이 벡터를 4x 벡터 더하기 2y 벡터라고 이렇게 실수배 합으로 표현이 가능해. 마치 좌표처럼 생각하듯이. 태우야. 그럼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는 몇 x 더하기 몇 b라 할 수 있겠니?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는 몇 x 더하기 몇 b라 할 수 있겠니? 몇 x 더하기 몇 b? 몇 x 더하기 몇 y 벡터라 할 수 있겠어? 안 들려? 2x에 마이너스 y. 얘가 y니까 얘는 역벡터니까 2x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해. 2x 마이너스 y. 2x 벡터 빼기 y 벡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AC 벡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C 벡터 말해봐. x 벡터 더하기 2y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다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모든 식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저거 AD 벡터가 AD 벡터가 4x 벡터 더하기 2y 벡터인데, 자, P 곱하기 AB 벡터는 2x 벡터 빼기 y 벡터인데, 자, 더하기 Q 곱하기 AC 벡터는 x 벡터 더하기 2y 벡터인데, 그래서 x 벡터의 개수와 y 벡터의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 돼. 다항식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자, 너의 x 벡터 개수 4, 나의 x 벡터 개수 2p, 나의 x 벡터 개수 더하기 q. 너의 y 벡터 개수 2, 너의 y 벡터 개수 마이너스 p, 너의 y 벡터 개수 더하기 2q라고 하는 연립방정식 통해서 pq값 계산해주시면 p값이 5분의 6이 나오고요. q값이 5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벡터의 1.2배를 해주시고 이 벡터의 1.6배를 하신 다음에 평행삼을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 벡터를 설정함으로써 개수 비교를 통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가장 간단하다. 왜냐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개수 비교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자, 근데 언제나 이렇게 개수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건 뒷부분에 정리를 할 거야. 근데 보통은 개수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게 바로 3번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4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 자, 4번 문제를 풀 시간을 줄게. 자, 니네가 이거를 적당한 벡터를 기본 벡터로 설정을 해야 돼. 적당한 기본 벡터를 설정하고 걔를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분 주겠습니다. 2분. 풀어봐. 자, 2분 줄게요. 자, 누구를 기본 벡터로 설정하는 게 편할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본 벡터를 설정하냐에 따라 사실은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요거랑 이제 평행선 긋고 요랑 평행선 그어가지고 기본 벡터를 뭐를 기본 벡터로 했냐면 요 친구 이제 A 벡터로 하고 요 친구를 이제 B 벡터로 한 거야. 근데 방향이 반대일 때 마이너스인 부분에만 좀 조심을 좀 해달라 이 얘기죠. 천천히 갑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BD 벡터라고 하는 벡터를 보시면 이거거든. 이거. 그럼 이 벡터는 사실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돼야 돼. 근데 이 벡터는 2A 벡터고 이 벡터는 2B 벡터니까 그럼 저쪽에 있는 이 친구는 2A 벡터 더하기 자 2B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럼 두 번째 선생님 AM. 그럼 AM은 뭐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벡터는 야 봐라 이 벡터랑 이 벡터의 합이야. 네, 이 벡터는 A 벡터고 이 벡터는 이거의 길이는 2배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B 벡터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A 벡터의 마이너스 2B 벡터인데 그거의 X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선생님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인데 이 벡터는 A 벡터의 2배인 2A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벡터는 이 B 벡터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그거의 Y배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 주시면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Y가 2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X랑 Y랑 곱한 거는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조금 한번 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 자, 보세요. 자, 이제는 풀 시간을 따로 주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쭉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하고 과제 꼭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야, 일단 봐. 정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 얘를 C 벡터라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는 뭐가 된다? 0 벡터가 되게 된다. 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고. 괜찮아?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옮겼고,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옮겼고,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옮겼으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합은 0 벡터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이 친구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거하게 되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이 벡터의 크기를 지금 현재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데,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0 벡터니까 그거 날라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A 벡터 더하기 4B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0 벡터니까 A, B, C가 하나씩 휙 하고 날아가서 자, 이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달라. 그럼 이 얘기는 이 벡터의 2배를 해주시고 이 벡터의 4배를 해주시고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과연 그 벡터의 길이이자 선분의 길이는 과연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A 벡터의 2배, B 벡터의 4배를 더한 놈.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전달의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A 벡터하고 4B 벡터를 더한 요 벡터의 크기가 지금 현재 궁금하더라. 근데 이게 한 면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얘 길이가 얼마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게 되고 요 길이 얼마 되고 8 되게 되고 벡터 B 벡터의 4배라 했으니까. 그런데 정삼각형이라 여기가 몇 도? 60도가 돼버리니까 1대2인데 얘가 60도란 얘기는 여기가 직각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1대2인데 60도라는 얘기. 1대2 대 루트 3 비율. 자,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 4 루트 3.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4 루트 3이 되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 벡터의 합은 0 벡터 날라갔고, 결국 이거 구해라. 그래서 A 벡터의 2배, B 벡터의 4배를 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한 벡터의 크기이자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좀 그림을 좀 그리는 과정이 들어갔고, 근데 만약에 이게 1대2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J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여기가 60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45도라든지 여기가 4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8이 아니라 뭐 7이라든지 애매한 특수한 삼각형이 아닌 경우는 아까 우리 설명했던 J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 5번이었습니다. 자, 아까 개념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좀 더 걸렸구나. 자, 6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정다각형의 성질이라 어떤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어. 자, 문제 잠깐 볼게.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인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단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지금 현재 바로 뭐냐면 이 다각형의 중심에서 들어보세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주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한 놈은 0벡터가 된다는 성질이 있어. 이건 오각형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다각형에는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근데 360도를 5로 나누면 몇 도지? 360을 5로 나누면 72도인가? 72도. 근데 72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사실은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치상 이 벡터들을 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얘가 정다각형이니까 정다각형의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향해 가는 그 벡터들의 합은 그것이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칠각형이든 팔각형이든 상관없이 항상 0이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친절하게 알려준 거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건 뭐냐? 보세요. 이 문제가 하고 싶은 건 AB 벡터하고 AC 벡터하고 AD 벡터하고 A 벡터 요 4개의 벡터를 더한 놈의 크기 합은 과연 얼마냐? 현실적으로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시점을 중심인 O로 통일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거야. 네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벡터 있지? 요거의 시점을 내가 지금부터 O라고 한번 통일을 해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OB 빼기 OA. 자,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OC
빼기 5A. 자, 세 번째 친구는 5D 빼기 5A. 자, 마지막 친구는 5E 빼기 5A. 근데 여기서 센스 있게 5A 한 번 더해 주시고 5A를 한 번 빼주세요. 자, 요거의 크기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 문제가 바라는 건 요런 벡터들의 합의 크기.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을 봐봐. 요거 뭐다? 0벡터다. 자,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바라보는 벡터들의 합은 0벡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A의 벡터의 크기. 네, 요 왼손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 5 곱하기 5A 벡터의 크기. 근데 5A의 길이는 1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되더라. 요건 좀 정리를 해주세요.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정다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점만 통일해 주시면은 이거 어떻게 더합니까? 못 더해요. 그냥 만약에 얘랑 얘랑만 더해라 그러면 못해. 뭐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뭐 정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 벡터들의 합을 이렇게 정다각형의 성질과 벡터의 시점을 5로 통일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12개까지는 풀고 좀 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좀 그래서 자, 이제 사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내용 보시면은 봅시다. 7번, 8번까지가 좀 대표적인 문제고 그 뒤에 있는 문제가 좀 약간 심한 문제예요. 7, 8번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야, 우리가 앞에 벡터의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과연 벡터의 개수를 언제든지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결론을 일단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 자, 일단 밑줄 쳐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이 표현 나오면 바로 개수 비교하란 뜻이에요. 자, 왜 근데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할 때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란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니네가 사실은 요거를 먼저 한번 잠깐 봐보시면 야, 3 더하기 4루트 2가 A 더하기 B 루트 2면 A 얼마예요? A 얼마입니까? 3, B 얼마죠? 그것만 있나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B 값이 루트 2고 요거의 값이 1 더하기 4루트 2잖아? 그럼 아까 네가 얘기했던 그 AB 말고 사실은 다른 AB도 사실 존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얘네들을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하고 B가 유리수란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A는 3, B는 4라고 특정할 수가 있게 되게 돼. 오케이? 자,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선생님, 여기 봐라. 이 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X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Y 곱하기 B 벡터래. 시은아, X 얼마야? 대답해줘 그냥. 2지. Y 얼마야?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그것이 성립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봐. 한 번만 듣는 거야. 다음부터는 이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이게 바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영어 썼어. X 벡터가 Y 벡터랑 평행한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평행하면 집어넣어요. 아, 왜 X 벡터 거기 왜 나와요? A 벡터, B 벡터. 씨.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만약에 평행한 상황이라 생각을 한다면 집어넣어 볼까? 그 얘가 A 벡터가 K, B 벡터가 되니까 이 K, B 벡터 여기는 A 대신에 K 되면 X 곱하기 K, B 벡터. 그래서 B 벡터의 개수만 비교할 수가 있어. 자, 근데 B 벡터의 개수 비교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이 K 더하기 3만큼의 B 벡터고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은 XK 더하기 1만큼의 B 벡터인데 여기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B 벡터가 0벡터잖아? 그럼 얘랑 얘랑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4 곱하기 0벡터랑 5 곱하기 0벡터는 서로 같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0벡터면 그 개수끼리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0벡터도 아니어야 되고 0벡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얘랑 얘랑 같은 거지. 뭐 빠졌냐?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이거 X, Y죠? 야, 얘랑 얘랑 같은 거지. X가 반드시 2고 Y가 반드시 3이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너랑 나랑 만약에 평행하면 개수 비교하는데 문제 생겨? 0벡터여도 개수 비교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닐 때만 개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보다는 결론을 기억하자면 문제를 읽었어.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다 라고 주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조건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개수 비교를 해라. 딴 거 다 집어치우고 누구? 마지막에 A벡터와 B벡터의 개수 비교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 되는구나.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문제 풀이할게. 선생님, P벡터 더하기 Q벡터와 Q벡터 마이너스 R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그럼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실수배가 돼야 돼. 그래서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미지수 m을 가지고 P벡터하고 Q벡터를 더한 놈은 Q벡터 빼기 R벡터의 실수배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돼. 자, 좌변은요. P벡터와 Q벡터의 합이야. P벡터와 Q벡터의 합이야.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냐면 4A 벡터 더하기 B벡터가 돼버려. 자, 오른쪽 볼게. 자, Q벡터에서 R벡터 빼야 돼. 여기서 얘를 빼야 돼. A벡터에서 2A 벡터 빼니까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2B벡터에서 K 빼니까 더하기 2K 마이너스 B벡터가 되더라. 자, A벡터하고 B벡터는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개수 비교를 하란 얘기고, 그래서 A벡터의 개수인 4와 이쪽 A벡터의 개수인 마이너스 M이 서로 같고, 이쪽 B벡터의 개수 1과 이쪽 B벡터의 개수인 M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N값 나오고요. 대입해 주시면 K값도 나오게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K값은 얼마가 나와요. 자, 요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란 조건은 요런 이유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 자, 8번 문제가 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더워라 씨. 아, 허리 진짜 아픈데 지금 내가 지금 허리 아프다고 슬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겁나게 빡세게 하고 있어요. 진짜 허리 진짜 아파요. 오늘 녹화하는 이유는 제가 금요일 때 진짜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업을 못할 정도로 제가 허리가 아팠는데 수업을 다 했죠. 왜? 월급 받아야 되니까. 아픈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 마치 연립방정식처럼 어떤 X벡터하고 Y벡터는 식이 정리가 돼 있어. 그럼 내가 얘를 X벡터로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넘기고 양변 3으로 나누면 얘를 X벡터로 정리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지금 현재 X벡터랑 Y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했으니까 X벡터는 또 Y벡터는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넘기고 양변 3으로 나누면 첫 번째 식을 X벡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T-1을 3으로 나눈 놈의 A벡터 더하기 자, B벡터라고 해서 요 왼쪽 식을 X벡터라고 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 X벡터를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얘를 이항하잖아? 그럼 Y벡터로도 정리할 수 있겠지? 그거 내가 Y 정리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다? 근데 그건 적어왔어. 선생님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적어왔는데 자, Y벡터로 정리해 주시면 Y벡터는 뭐가 나오냐? 자, 3분의 빼기 T 빼기 7 A벡터의 마이너스 2B벡터라고 이렇게 A벡터와 B벡터로 표현이 가능했던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 야, 이들이 서로 평행하대. 그 이 두 벡터가 서로 실수배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밑에 식에 M 곱한 게 서로 같다 해서 개수 비교하시면 돼. 그잖아?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대. 야, 여기 상황에서 X벡터랑 Y벡터가 서로 평행하잖아?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계산상 편하다. 보세요. 너의 A벡터의 개수인 3분의 빼기 T 빼기 7분의 나의 A벡터의 개수인 3분의 T 빼기가 너의 B벡터의 개수인 마이너스 2분의 나의 B벡터의 개수인 1이다. 요렇게 정리하는 것도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미지수 구하는 빠른 방법이다. 다시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해. 그럼 이 벡터의 실수배 한 개 서로 같아요. 하는 게 정설. 그런데 평행하다 하면 뭐 2배거나 3배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A벡터 더하기 3B벡터인데 네가 예를 들어 2B벡터 더하기 6B벡터가 돼야 너랑 나랑 실수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의 개수 비율이 서로 같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계산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게 8번이에요. 아, 큰일 났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왜 이렇게 시간이 훅 갔지?
희한하네 진짜. 시간을 누가 잡아먹는 것 같아 진짜.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고 나머지 9번, 10번, 11번, 12번은 좀 약간 응용 문제고 좀 약간 심한 문제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메모 남겨두는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갈 거야. 메모 할 거야. 자 정리하시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타원의 성질과 벡터를 이용한 문제인데 요 9번하고 10번은 기출문제거든. 근데 기백은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다. 기백 이거 시험 나오려면 우리 한 6월 정도 돼야지만 그때부터는 기백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기백은 미적분 2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없으니까 몇 개 없는 기출문제는 니네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타원 위에 어떤 한 점과 초점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벡터를 더했더니 그 벡터의 크기가 3이 된다면 선분의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일단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밑에 절편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펼쳐지는 이 타원이고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초점이 지금 여기 어떠한 F라는 초점이 이렇게 박혀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 볼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좀 더 멀리 잡아볼게. 멀리. 자 문제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먼 쪽에 F를 한번 잡아볼게. 넌 이해 못해. 타원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이 타원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무슨 짓을 하냐면 OP하고 OF를 더했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했어. 그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점은 반드시 타원 위의 점이 될 필요는 없어요. 타원 위의 점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요 벡터를 만들었더니 요 벡터의 크기가 3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자, 타원 위의 한 점 P와 F를 이용한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이 요게 크기가 3이 되게 되더라. 근데 궁금한 건 바로 뭐다? 궁금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궁금하대. 갑자기. 자, 보셔야 돼. 지금 요거 무슨 사각형이냐면 평행사변형이야. 누구랑 누구랑 길이가 같냐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서로 평행한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이 길이랑 누구랑 길이 똑같냐? 여기는 이 친구랑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주황색 사각형을 만들면 이 친구도 평행사변인 거 인정? 얘랑 얘랑 길이 같은데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네들이 길이 같은 서로 평행하니까 주황색 사각형도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 길이가 3이면 누구 길이도 3이다. 이 길이도 3이고 그럼 타원의 성질에 의해서 장축길이 얼마죠? 장축길이 얼마? 자연아 장축길이 얼마니? 장축길이 얼마? 잘 자지 말고요. 장축길이 얼마니? 장축길이 얼마? 10이죠. 10. 그래서 타원 위의 임의의 점과 두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합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 얼마다? 7이 바로 정답이 된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자, 타원의 성질과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니네가 다 놓고 보면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한국말로 정리를 좀 해줄게. 자, 선생님 OF의 길이하고 PQ의 길이가 서로 같은 OPQF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었다. 근데 OF의 길이와 OF 길이, OF 다시 길이와 자 PQ의 길이도 그 길이가 3으로 같기 때문에 OF의 PQ도 뭐가 되더라? 평사가 되게 되더라. 평사. 자, 그러므로 OQ의 길이하고 자, FP의 길이가 요게 3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타원의 성질. 자, 타원의 성질인 P하고 F를 더한 놈하고 벡터 아닙니다. 선분. 자, P하고 F''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1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P와 F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7이 되게 되더라. 여기 좀 글로써 정리해둬야 니네가 나중에 뭔가 좀 건져 먹는 게 있을 거야. 자, 처음에 이게 평행사변형이었고 주황색이 평행사변형이었고 네가 3이면 나도 3이고 요거 합해 10이니까 나는 정답이 7이 되더라. 이렇게 글로 정리해 두시길 바래요. 이거 좀 남겨야겠네 이거.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좀 부지런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네.
자, 10번 문제 잠깐 한번 볼게. 이것도 유명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놓은 차원에서 좀 보도록 할 거야. 자, 정리된 사람은 이것도 같이 적어줘. 자,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단위 벡터는 바로 뭐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단위 벡터라고 해. 방향은 상관없고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 하냐?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벡터. 단위 벡터.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에브리바디 모두 힘들죠? 야, 근데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야, 지금 내가 이게 OP 벡터인데 이 벡터가 나름대로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지. 뭐 크기가 5일 수도 있고 크기가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벡터의 실수배를 한 거야. 벡터의 크기로 나눈 거지. 내가 만약에 이 벡터의 크기가 5인데 그 벡터의 크기인 5로 나누면 이 친구의 벡터의 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 위에 있는 OP 벡터의 크기가 3이야. 근데 그 벡터의 크기인 3으로 나누면 이 벡터의 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사실은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벡터인데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눈 거. 얘를 우리는 보통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나의 크기로 나눈 벡터, 얘를 우리가 보통 단위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근데 무슨 짓을 했냐면 원의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피에 대하여 OX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설정했는데 X벡터의 종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X축이 있었고요. Y축이 있었고요. 어떤 원이 있었냐면 0,2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를 점피가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점피가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X벡터의 상상을 표시해 볼 거야. 야, 봐봐. 얘가 OP 벡터인데 근데 OX 벡터는 크기가 반드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수배이기 때문에 OP 벡터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자, X의 위치는 바로 뭐다? 여기서 출발해서 길이가 1만큼 떨어진 이 곳에 바로 뭐가 존재한다? X란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떨어진 거리가 1인 곳에 X란 점이. 근데 만약에 점 P의 위치가 여기 있어. 그럼 OP 벡터를 이렇게 설정할 거고 그럼 그 X란 점의 위치는 어디 있다? 여기서 1만큼 떨어진 이쯤에 X란 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P가 여기를 뺑뺑뺑 돌아. 그럼 X는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겠어? 왜냐면 X벡터하고 O벡터하고 요 떨어진 거리 1이니까 같은 반지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P점의 동에 따라 X벡터가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이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 이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X란 점이 이동을 하겠다. 이해가 되나요? 대략적인 내용만 좀 이해해 주세요. 유명한 기출 문제니까. 자, 근데 이 원의 반지름 길이 1이고 여기 떨어진 거리 2고 여기 30도고 그래서 완벽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둘레라면 2파이였을 텐데 중심각이 60도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8가 되더라. 이 정도만 메모해 둡시다. 자, 두 가지 설명 더 하고 뭐 많이는 못 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쉬고 다음 내용을 좀 진행을 할게. 금요일도 사실은 뒤에 거를 다 마무리 못 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마무리 못하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뭐 과제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어려운 내용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얘기할게. 토요일날 1교시에 지금 지난주엔 한 명 왔어요. 두 명 왔다. 두 명 왔어요. 한 명 와가지고 좀 강의 보면서 공부하고 또 한 친구 이제 질문하고 했는데 또 한 명이 추가, 그지? 다음 주 토요일부터 1교시 꼭 오시고. 자, 지금 하는 내용이 좀 약간 어렵거나 나 기하를 배운 지 좀 오래됐다. 뭐 거의 처음이다 생각 같아서 좀 자세한 수업을 좀 받고 싶다. 내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인강 교재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게 공부 시켜줄 테니까 그럼 선생님 그냥 인강 교재 뽑아줘서 집에서 할게요. 그러고는 안 돼. 학원 와서 토요일 1교시 오시면 선생님이 내 인강 교재를 무료로 뽑아주고 내 인강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하 앞에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요청을 좀 하시고 토요일날 1교시에 아무도 안 오잖아? 근데 뻘쭘해. 막 사람들 막 다 수업하러 막 올라가는데 나 혼자 교무실에서 아씨 우리 백수 갖고 막 그래요. 누구라도 와야지 내가 지금 보충하고 좀 그럴 텐데. 일찍 와. 10시 5분에 알겠지? 오셔야 돼요. 10시 5분에. 오세요. 얘기하고 알겠지? 선착순입니다. 알겠죠? 10명이 오면은 그래 너는 다음 주 알아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선생님 좀 케어가 좀 필요하다. 그럼 토요일날 1교시 또는 3교시도 돼. 또는 3교시도 돼. 알겠지? 전화번호 알지? 전화번호? OT 다 얘기했어. 맨날 문자 보내잖아 그리고. 자 11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할게. 이거 원래 사실은 좀 천천히 좀 뜯어놓고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 문제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답을 그냥 바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 이게 센수학 C단계 있는 문제 중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해석만 쉽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 A하고 D의 중점에서 지금 현재 접해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야 여기는 AD 벡터 요거 있지 요거 DA 벡터 요거하고 누구냐면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임의의 점 P와 얘를 연결한 녹색 벡터와 주황색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대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두 개 벡터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단 시점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덧셈을 하는 게 좀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주황색 벡터랑 여기는 이 벡터랑 똑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주황색 벡터 대신에 내가 이 벡터를 더 해보려고 계산을 한번 해봤지. 이거 벡터 대신에 요거를 계산해보겠다. 그 이 두 개 벡터를 더하겠다는 건 이 두 개 벡터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하겠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이 벡터를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의 벡터가 P점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애매하다는 얘기죠. 애매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이게 벡터의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방법인데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또 이거 말고 전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했으니까 자 보세요. 얘의 연장선을 그어서 얘와 길이가 똑같은 점에 떨어진 이 점을 내가 만약에 X라고 잡아보면 난 이번엔 이 벡터가 아니라 이 벡터를 한번 더해보려고 해. 자 떨어진 거리가 2인 X라는 점을 잡고 이 벡터 대신에 요거랑 같은 벡터니까 근데 이러면 두 개의 벡터를 합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원했던 그 벡터를 적당한 X란 점을 잡아서 이동을 했더니 XC 벡터 더하기 CP 벡터라 해서 엄마야 XP 벡터 경험치죠. 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원위의 한 점을 잡아서 그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니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을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는 점 P의 위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니네가 좀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1, 2, 3등급을 가르는 거야. 이런 문제가. 평행 이동을 해서 그 벡터의 합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 이런 게 1, 2. 이런 거는 뭐 4등급, 이 정도 뭐 앞에 것만으로 충분히 뭐 등급은 나와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잠깐. 네, 미안해. 이거 좀 시간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요런 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공식 하나가 있어서 그걸 잠깐 설명할 텐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물리에 있어, 물리. 라미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라미의 정리.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라미의 정리.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벡터들이 적정한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벡터와 그것이 이루는 각도에 관한 하나의 공식을 라미라는 양만이 만들었어요. 라미. 그거 알면 이 문제 바로 해결되는데 좀 만약에 이 문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요거 말고 좀 다른 어떤 좀 정석적인 풀이는 다음에 알려줄게. 일단 요거 쓰면 좀 꿀이다. 요거를 내가 만약에 F1 벡터라 하고 요거를 F2 벡터라 하고 요거를 F3 벡터라 한 다음에 요거 각도를 세타1 여기 각도를 세타2 여기 각도를 세타3라고 한다면 요러한 등식이 성립을 한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람이란 양분이 만든 겁니다. 이겁니다. 사인 세타 1분의 F1 벡터의 크기는 사인 세타 2분의 F2 벡터의 크기고 자, 사인 세타 3분의 F3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 요런 공식이 성립을 한대. 다시 한번. 이 각의 사인값의 분의 이 벡터 크기는 이 각의 사인값분의 이 벡터의 크기는 이 각의 사인값분의 이 벡터의 크기다. 만약에 이 라미의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정리하면 얘를 뭘 한다? 라미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라미의 정리. 증명하는 과정은 근데 옛날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야,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이 벡터 여기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니까 요거 바로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자, 사인 120도 분의 OB의 길이인 내가 궁금한 그 힘의 양은, 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80kg이니까 90도거든. 사인 90도 분의 얼마가 되더라? 80이 되게 되더라. 이거 정리해 주시면 바로 내가 얻는 저 힘에 걸리는 장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원래 벡터를 원래 X 성분하고 Y 성분으로 분리해가지고 원래 시그마 뭐 X 방향의 합은 0이고 자 시그마 F Y 방향의 합은 0이라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물리처럼 문제 풀거든.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공식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미안하지만 좀만 쉽게 지금 현재 16분이니까 25분까지만 아니 그냥 한 좀만 쉬자. 화장실 갔다 사람 갔다 오시고 물 마시다 사람 물 마셔. 와. 훌차 훌차 훌차.